측천무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뭐지? 뭐야? 바로 측천무가 14살의 어린 나이에 당태종의 후궁으로 입궁하라는 조서를 얻게 된 거예요. 당시 고조 이연의 아들인 당태종에 대한 평가는 정말 대단했어요. 태종은 안으로는 현명하게 백성들을 돌보고 밖으로는 당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히면서 혼란했던 중국 대륙의 안정과 번영을 되찾은 황제였거든요. 측천무는 바로 이렇게 위세가 대단했던 황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와. 그렇게 그녀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39살 태종의 후궁으로 입궁하게 되는데 과연 궁의 생활은 측천무의 희망대로 순조롭게 풀렸을까요? 네, 당나라의 후궁의 품계표인데요. 맨 위에 단 한 명의 황후가 있고 그 아래로 정일품 4명의 비가 있죠. 또 정이품에 9명의 후궁, 정삼품부터 8품까지 후궁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황제는 공식적으로는 121명의 후궁을 둘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후궁의 수가 많다 보니까 측천무는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어디에 속해요? 측천무는 정우품 제인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측천무는 당태종의 그 사랑을 좀 받나요? 어땠을까요? 과연 측천무에게는 다른 후궁들을 제치고 위로 올라갈 그 자신이 있었어요. 그녀는 당시 매우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녀는 궁에 들어가자마자 당태종은 그녀가 꽃같이 예쁘다라는 뜻을 담아서 특별히 무미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그래요. 무미요? 무미. 무미는 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빼어난 미모의 측천무는 그녀의 기대대로 태종에게 총애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제 총애를 좀 안 받아야 내가 저 당태종의 마음을 뺏고야 말겠어. 막 이런 뭔가 이글거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당태종의 총애를 받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 이유를 두고서 측천무의 성격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많은데 측천무의 성격이 어땠는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태종이 여러 후궁들과 함께 말 한 마리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워낙에 성질이 사납고 난폭해서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태종과 측천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자칫 통감을 인용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지원 씨와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사나운 말을 어찌 길들여야 할지 그대들에게 묘안이 있는가? 제게 방법이 있사옵니다. 능숙한 말 전문가들도 하지 못한 일을 어린 소녀인 그대가 할 수 있다고? 먼저 말에게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둘러 다스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쇠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 빗으로 말의 목을 따면 됩니다. 그냥 죽이자는 소리 같은데 그래갖고 길들이겠소? 여자의 목을 따라! 대본은 쓰지 마세요. 아이, 내가 태종이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와. 그 당시에 14살이라고 했잖아요. 14살 소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맞아. 당태종은 이때 그녀의 그 잔인하고 대범한 기질에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놀라지. 난 무서웠어. 이 사건이 원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측천무는 후궁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한 번도 품계가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아 역시. 그리고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던 거죠. 저 때 잘못했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측천무라면 이때 뭘 했을 것 같아요? 인격으로 봤을 때는 다 제거죠 뭐. 네? 윗 라인을 다 제거해야죠.
아니 저 힘이 위에 있어 저거 일품. 힘이 있어야 저거를 하죠. 아직은 10대 소녀니까. 네, 측천무는 열심히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자기 개발을 했구나. 특히 측천무는 시와 서예, 학문을 열심히 익혔어요. 게다가 마침 이때는 태종이 당 제국을 태평성대로 이끌며 뛰어난 통치를 펴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측천무는 태종의 통치수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식견을 넓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측천무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무슨 일이야? 태종이 4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병이 들어 자리에 눕자 이 다른 후궁들과 돌아가면서 병간호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측천무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게 됐어요. 바로 당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러 태종의 침소에 자주 드러났던 18살의 태자를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박진 씨, 태자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죠? 태자의 성격을 뭐 좋게 말하면 굉장히 온화하다, 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좋게 보면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뭔가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한 성격 때문에 밑에 신하들이 이 사람을 태자로 세우고 나중에 황제가 되면은 맘대로 우리가 휘두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태자로 책봉을 하게 된 거죠. 예, 태종의 침소에서 한창 미모가 피어나던 막 22살의 측천무와 또 18살의 젊은 태자가 자꾸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니 설마. 라라리라라라라가 에이. 벌어졌겠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아들인데. 딱하는 그러면 사형감 아니에요? 사형인데 진짜? 하지만 이 혈기왕성한 태자가 측천무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측천무 역시 태자를 보고 이 표현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연인이 된 측천무와 태자는 태종의 사망이 임박해가는 상황에서 이제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징그러. 만남을 시작했나요? 이 측천무의 아까 봤던 단호하고 잔인한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고 온화한 태자에게는 오히려 총명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약간 반대의 매력에 끌렸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측천무에겐 다음 황제가 될 태자가 어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대단하다. 하지만 태종이 결국 죽으면서 두 사람의 뜨거웠던 미래는 이때는 싱겁게 끝나고 말았어요. 당나라의 세 번째 황제인 고종으로 등극하면서 태자가 측천무를 외면해버린 거죠. 그치, 보는 시선이 있고. 아버지의 후궁을 자신의 후궁으로 올릴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태종의 죽음과 함께 측천무의 인생은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된 겁니다.